미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통해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2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뭐 혹은 50bp의 소수 의견 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를 어떤 쪽으로 잡고 계세요? 네, 당초 좀 김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2월 FOMC가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여러 데이터들이 나왔었고 그 데이터들의 반응에서 시장이 움직였던지라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데이터 나오기 전에 회의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사실은 할 수 있다 보니 이번에 의사록은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은 못 받았었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라면 이 의사록이 좀 주목받아야 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지난번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그렇죠. 거. 예. 예, 그리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좀 금융 완화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연준이 좀 용인하는 부분, 이런 점들이 원래는 주목을 받았어야 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이제 제임스 블라드라든지 아니면 예. 메스터 같은 의원들이 50bp를 나는 사실은 지지했었다 지난번에 혹은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과연 실제 2월 회의에서 의사록을 뜯어보니 50bp 인상을 찬성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네. 이게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 서너 명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 few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19명 중에 한 3명 내외를 연준에서는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말한 2명 이외에도 1명 정도는 더 있다라는 정도인데 네. 그 정도면은 시장에서 보기에는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닌 좀 예상한 수준으로 말 그대로 저는 소수잖아요. 네, 네 정도로 보이고 어쨌든 이를 통해 가지고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지난번에 없어졌으면 했었던 이제 그 투자자들의 표현은 뭐냐 하면 향후에 몇 번이나 올릴 것이냐. 그래서 ongoing increases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좀 반응했던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렇게 최소 2차례 이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원이 주장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역시나 연준 위원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좀 12월 그 점도표를 보면은 5% 아래에도 2개의 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위원들까지도 5% 위로 일단은 그렇군요. 2월 예선 봤다. 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서 그 한 서너 명 정도의 위원들이 50bp라는 인상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달에 12월부터 우리가 감속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넣었었거든요. 그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던 것이 역시나 동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 대체로의 한 15명 정도의 메인 의견이 존재하고 예. 한 서너 명 정도의 많이 매파적인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동일하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사실 말도 중요하지만 그냥 데이터를 꾸준히 보면서 이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바뀐 거는 없다. 그렇게 종합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좀 악재성 발언에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수잖아요. 정말 소수. 3, 4명 정도에 불과한데 안 좋은 얘기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 저는 시장의 기대하고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는 2번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일단 점도표가 찍혀 있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한 번만 올릴 것이다. 거기에다가 연말이면은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비둘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앞서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은 연준보다 더 매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점도표 찍어 놓은 것보다 1회 더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상에 비둘기적으로도 앞서갔고 매파적으로도 또 앞서가는 시장이에요. 대해서. 네, 지금 그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밤에 좀 이를 경계하는 듯한 멘트도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왔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에 네. 원래는 조금 이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발언을 했냐 하면은 지난 목요일부터의 시장의 반응은 좀 오버 리액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여름까지 금리를 올려나가기는 할 텐데 최종 금리를. 예. 근데 매번 회의에서 올릴 거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이 최근에 좀 금리가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는 제임스 블라드도 발언을 했는데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부터 5.25에서 5.5까지 빠르게 올려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해가지고서요. 네. 최근 시장을 보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최근의 시장은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가 상당히 험준할 것이다 라는 거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 하면 최근에 좀 과격하게 반응이 일어났고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인플레를 이제는 시장이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가 잘 안 잡힐 걸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반응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한 신기를 내비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제 블러드 총재도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너무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도를 보였던 걸 보면 참 시장은 빠르고요. 네,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또 임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 또 다른 발언들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내용들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발언들은 좀 매파적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기저에 깔린 것은 결국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해석이고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다만 근데 연준 위원들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발언을 했었냐 하면 네. 그 데이터가 이번에 연초에 나온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계절 조정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가중치의 조절 이런 일회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가 얘기하시는 거죠? 네,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소매 판매도 이번에 강하게 나왔지만은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항상 12월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1월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절 조정치의 영향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데이터를 한두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조심스럽게 사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조망을 못 받고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가 좀 강하게 나왔고 우리는 예상을 조금 비리기적으로 했었는데 시장이. 근데 그걸 빠르게 매파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 가격 반영 그리고 여기에 알맞는 멘트들만이 조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시각을 좀 볼 필요도 있는데 참 골치 아파지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근데 또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돌고 돌아서 얘기하는 게 또 경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PMI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앞에서도 계속 꾸준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고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소비 심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최근의 흐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둘 중에서 더 무서운 걸 고르라고 하면 경기 침체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침체일 때가 가장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를 했었는데 그랬죠. 예,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봐가지고서는 침체가 얕거나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죠. 네, 훨씬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네네.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그 마이너스 폭이 2달 연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과거의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의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데다가 기준선은 50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는 이만큼의
이제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침체를 우리가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일단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사실은 수요 요인도 있겠지만은 공급이라든지 기대 요인들도 작용을 했었던 건데 그 점들이 좀 내려와 주게 된다면 여기에다 특히나 좀 집값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승률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차를 두고서 주거비는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거비 상승률이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는 다행히도 침체를 피해가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우려보다는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이거는 골디락스라고 베스트 부르는. 네네 예.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이제 조금 노랜딩이라든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 우리가 다 좋아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연준이 긴축을 좀 오래 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은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예, 예. 그렇게 했었을 때에 지난번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는 시장이 조금 비둘기 기대가 컸다라면 지금은 또 오히려 매적인 기대가 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준은 이럴 때에 비둘기 기대가 크면은 너무 그 기대가 크다는 거를 또 경고하고 맞아요. 예. 매파적인 기대가 크면은 또 그건 나름대로는 경고하는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연준이 과연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첫째, 그다음 그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둘째, 네. 따져봤었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보는 대로 연준 예상보다 더 올려서 3번을 일단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3월, 5월, 6월 회의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6월 회의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는 평균적으로 11개월 정도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금리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보통 인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 11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향후 몇 년 동안도 높은 금리가 동결인 채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이거는 해를 넘겨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최근에 본 거 한두 번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 선행 데이터들은 여전히 하락 쪽을 좀 더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의 좀 시장의 반응은 역시나 간밤에 나온 이야기대로 과잉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의 목소리처럼 뭔가 좀 계속 안정되는 그런 투자 의견을 좀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의 끈을 조금은 놓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월마트랑 홈디포 실적 이번에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이걸 또 보면 또 고민이 됩니다. 경기 뭐 침체 없다, 노랜딩, 뭐 골디락스 이런 얘기로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가 또 아닌가 싶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홈디포의 경우에는 매출하고 순이익이 약간씩 이제 조금 높고 조금 낮은 정도의 예. 이번에 실적이 나왔고 월마트는 사실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시장이 수요가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양쪽의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노랜딩을 하면서 수요가 너무 좋으면 인플레가 자극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고 있는 선행 데이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기업들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근에 뭔가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서 분명히 수요 쪽에서도 타격을 받은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시차에 따른 차이지 서로 같은 이야기다 사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목하는 바는 경기가 순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재고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장세를 얘기할 때 이제 작은 장세는 한 40개월이거든요. 이 장세를 만드는 거는 재고 순환입니다. 과잉 재고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적정 재고까지 빨리 내려와 주어야
그 다음부터 할인 판매도 없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제값 받고 물건을 팔게 되니 그쵸. 기업 실적 정상화가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월마트의 경우에 좀 빨리 재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30%가 넘었던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자산의 증가율이 이번에는 제로로 내려왔습니다. 오, 그러면서 정상 재고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기업들은 이미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결국 우리는 기업들의 이익을 보고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S&P 500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재고를 해결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홈디포는 좀 늦게 재고 조정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전히 10%대 재고 증가율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렌드 자체는 내려가던 쪽으로 재고 조정으로 확실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빠른 기업들로부터 해서는 이익이 이제는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익 추정치가 횡보 혹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기 침체 우려를 가져오면서 가장 크게 기업들에게 좀 걱정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재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마트의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 재고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는 것에 의미를 좀 주셨습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계속 악재성 발언들을 조금 더 크게 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한 시간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시장이 앞서간 만큼 어떻게 보면 조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침체냐 시장의 가장 악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를 꼽았을 때 경기 침체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만이라도 해소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도 어쩌면 조금 더 앞서간 시장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중심을 확실히 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FOMC 의사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국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